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의 1%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미래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세 곳 중 한 곳인데요. 삼성전자와 미래를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오늘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27일에 주식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의 성공적인 상장 후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연초까지는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2023년은 반도체 기업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해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3분기 이후부터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 부분 감산까지 들어갔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5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던 게 올해는 좀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100억 원 이하로 마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반도체 업황 회복되면서 그때 다시 150억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은 다소 비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매출이 줄어든 것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지만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어난다면 미래 반도체 실적 또한 회복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종의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가에는 또 빠른 리레이팅 재평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여러분들 품절주 같은 경우 주가 변동이 상당히 좀 크다는 부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시장의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을 이제 품절주라고 하는데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최대 주주 이정과 전해숙 두 분이 70% 넘는 7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공시 제외 주주 쪽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25%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이제 반도체 업황 분위기가 좋아지고 매출이 회복될 때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된다면 단기적인 주가의 모멘텀은 언제든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도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120일선 돌파를 했잖아요. 이 부분 안착한 다음에 어떤 주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같이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반도체는 물론 AI가 이끌긴 할 거예요. AI가 이끄는 HBM 이런 쪽의 수요도 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비롯한 가전 제품들의 좀 회복도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온 디바이스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의 기기들 전반에도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을 하고 있는 동사는 한 번에 더 모멘텀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이제 설립된 다음에 삼성 반도체 유통 파트너 계약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유통 파트너를 했습니다. 사실 좀 여기서 강점으로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유진투자증권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짜잘짜잘하게 작은 기업들에다 다 이걸 나눠주고 있어요. 어느 한 기업이 크게 성장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사실 이 중에 상장사도 거의 안 보이죠. 홈캐스트 정도만 보이는 모습인데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세계의 핵심 기업으로 이 반도체 유통을 맡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A사에 비해서 매출 규모는 아직까지 작지만 이 부분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와 그리고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출 성장률 자체가 A사에 비해서도 훨씬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의 계속되는 성장은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메모리 관련 유통을 통한 성장도 나오지만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 강화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한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을 전체적으로 시장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증대와 함께 해당 칩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날 때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하는 미래 산업도 같이 실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성장을 같이 좀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12월 14일 날 리포트가 하나가 좀 나왔었어요.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IT 세트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등 IT 기기 전반을 이야기하는데, i세트 수요 반등을 통한 실적 회복, Q 양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기록했던 매출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다른 유통사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황에 따라서 최대한 200억까지도 단기 순이익을 쭉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품절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언제든지 주가는 시가총액 4천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 두 개의 매물대 구간까지는 언제든지 좀 도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다만 이제 또 바꿔 말씀드리면 품절주가 갖고 있는 단점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품절주가 좀 양날의 검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 기업을 이렇게 돌파한 시점에서 이 121선 지지를 계속해서 받고 간다면은 좀 일정 부분은 관심을 두셔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하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의 세 곳의 핵심 반도체 대리점 중 하나로 반도체 유통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리점을 통해서 유통을 좀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사 관리나 매출 채권 회수 같은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런 외주 시스템을 잘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취급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이제 온디바이스 향을 통해서도 좀 회복이 될 거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 두 개 모두 업황 회복에 따른 매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계속해서 뭐 TSMC랑 경쟁이 있지만, 현재 2나노, 1나노 공정까지도 지금 치열하게 경쟁이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 강화가 계속해서 된다고 한다면, 파운드리 사업이 실적이 늘어난다면 미래반도체 비메모리 사업도 역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같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함께 미래반도체도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품절주로서 갖고 있는 주가 변동의 특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21선 돌파한 시점부터는 조금 더 관심 두시고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들도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